아버지, 그냥 혼자 사세요. 우리도 더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 말이 도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복지센터 창구 앞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70세 아버지를 시골집에 홀로 남겨두기로 결정한 35세 아들. 빠듯한 살림과 육아 부담 속에서 도윤은 현실적 선택을 내리고 있고 상구는 아들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의 휴대전화로 시골 마을에서 낯선 번호들이 계속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출근길 전철 안에서 화면만 내려다보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영업전화라고 생각합니다. 귀찮은 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뒤늦게 알게 될 것은 그 전화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입니다. 가족을 지킨다며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도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시복지센터 1층 로비는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벽을 따라 일렬로 놓여 있었고 창고 앞에는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노인 돌봄 지원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플라스틱 의자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작업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헐거운 바지가 무릎 위에서 주름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접수 서류가 쥐어져 있었고 희끗한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힐끗 보고 있었고 짙은 다크서클이 눈 밑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서 번호가 바뀌며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기 번호 나왔어요. 상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품고 창구로 걸어가고 있었고 도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펼쳐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고 프린터에서 용지가 나오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신청이시네요. 현재 거주지가 어디세요? 상구는 입술을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시골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아, 그럼 주소 변경이 필요하겠네요. 네, 여기 주소 적어왔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건네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메모지를 보며 화면에 입력하고 있었고 상구는 창구 옆에 서서 아들의 옆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혼자 계실 겁니다. 상구의 손가락이 서류를 더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 방문 돌봄 서비스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신청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창구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고 희끗한 머리와 굽은 어깨가 흐릿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처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잠시 창구 앞에 남아 서 있다가 천천히 따라 나서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이어진 보도블록 위로 낙엽이 흩어져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앞서 걸어가고 있었고 상구는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도윤이 타키를 꺼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타세요. 상구는 조수석 문을 열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손이 떨려 한 번에 채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며 차가 멈췄습니다. 상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핸들을 잡은 채 정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거지?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엑셀을 밟고 있었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상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고 손등에 갈라진 주름이 가로등 빛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애도 키워야 하고 집도 관리해야 하고 아버지 병원비까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빛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이 더 조용하잖아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응, 짧은 대답이 차 안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천장의 오렌지색 조명이 반복적으로 차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힐끗 보고 있었습니다. 시골집까지 남은 거리가 표시되고 있었고 도착 예정 시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숨소리만 작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차는 시골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논길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었고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자 낡은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차를 세웠습니다. 상구의 집 앞이었습니다. 빨간 벽돌로 된 단층 집이 어둠 속에 고요히 서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다 왔어요, 아버지. 상구는 눈을 떴습니다. 집을 바라보고 있었고 천천히 문을 열어 내렸습니다. 도윤은 트렁크를 열어 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과 이불 보따리가 나왔고 마당 입구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대문 앞에 서서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현관 위 전등이 꺼져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제가 청소해뒀어요. 상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도윤은 짐을 들고 현관까지 옮기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켜드릴게요. 도윤은 보일러실로 가서 스위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울리며 보일러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파이프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와 작은 TV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요. 며칠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도윤은 손목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상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도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있었고 밖으로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상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상의가 어깨에서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고 희끗한 머리가 형광등 아래 더 하얗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혼자 사세요. 우리도 더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 말이 공기 위를 미끄러지며 상구의 어깨 위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을 닫았습니다. 신발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멀어지고 있었고 차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구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도윤이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고 시동이 걸리며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고 있었고 빨간 미등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창문 앞에 서서 어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고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거칠게 갈라진 손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골집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하게 내리고 있었고 대문 앞 흙길에 새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구는 현관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녹슨 철사가 쥐어져 있었고 천천히 구부리고 펴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작업복 상의는 어제와 같았고 헐거운 바지가 무릎에서 주름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빨랫줄이 쳐져 있었고 그 위에 수건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건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림자가 흙바닥 위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철사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반찬통 2개가 놓여 있었고 김치통이 한쪽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상구는 반찬통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금치 나물이 담겨 있었고 절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덜어내고 있었고 냉장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식은 밥이 굳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그릇에 담고 있었고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소리가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벽시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자음이 울리며 전자레인지가 멈췄습니다. 상구는 그릇을 꺼내 식탁에 놓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마을길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고 먼지가 일어나며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씻고 있었고 손이 붉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상구는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흙이 손톱 사이로 파고들고 있었고 뽑힌 풀들이 옆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구 씨, 거기 계세요? 상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 할머니가 서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들 왔다 갔어요? 네, 며칠 전에요. 혼자 계시려고요? 상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웃은 손을 흔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다시 풀을 뽑기 시작했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는 이지연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묶은 머리가 어깨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 쇼핑몰 관리 페이지가 떠 있었고 주문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클릭하고 있었고 프린터에서 송장이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포장 테이프와 에어캡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이 들어오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지연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아니, 회사에서 바로 왔어. 지연은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있었고 반찬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밥 데울게. 도윤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짙은 다크서클이 눈 밑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었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 왔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 말씀도 없으셔. 괜찮을까? 혼자서? 괜찮으실 거야. 원래 그 집에서 오래 사셨잖아. 지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밥을 다 먹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눕고 있었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씻고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목요일 아침 전철은 출근 시간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고 서류 가방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역 번호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있었고 부재중 알림이 떴습니다. 전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가고 있었고 도윤도 따라 내렸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뒤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을 떨고 있었고 도윤은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알림이 하나 더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사무실 층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고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또 진동했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고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도윤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누군가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도윤 씨, 왜 전화 안 받아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영업전화 같아서요. 요즘 그런 거 많죠. 도윤은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도윤은 회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고 있었고 스크린에 차트가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휴대전화에 또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을 켜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상구 씨 아드님이시죠? 마을 슈퍼 주인입니다. 아버님이 며칠째 보이지 않으셔서 연락드립니다. 도윤은 문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고 곧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한도윤입니다. 문자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아버님이 며칠째 가게에 안 오셔서요. 보통은 이틀에 한 번은 오시거든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연락 안 되시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고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응답으로 넘어갔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심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시골집 주소를 입력하고 있었고 경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소리가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재현이었습니다. 도윤은 블루투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어디야?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어. 무슨 일 있어? 마을 사람한테 연락 왔어. 아버지가 며칠째 안 보이신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괜찮으실까?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빨리 가봐. 조심해서.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는 시골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논길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집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가로등 빛이 흐릿했습니다. 상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차를 세우고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빨간 벽돌집이 빛에 드러나고 있었고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어두웠고 현관불빛도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흙을 밟는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고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고 안에서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고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소파는 그대로 있었고 TV도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 한복판에 안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안경이었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테가 한쪽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옷장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고 음식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 어디선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리를 따라 안방으로 갔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벨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들추자 휴대전화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별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골목길로 나갔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집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저 한상구 씨 아들입니다. 아버지 못 보셨어요? 아, 상구 씨 아드님, 며칠째 못 봤어요. 언제부터요? 일주일은 됐을 거예요. 집에 안 계셨어요? 네, 집엔 안 계세요. 어머, 그럼 어디 가셨을까? 도윤은 다른 집들도 돌아다녔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상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마을 슈퍼로 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불이 켜지고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저 한도윤입니다. 아, 전화하신 분이죠? 아, 네. 아버님 못 찾으셨어요? 네, 집에도 안 계세요. 그럼 혹시 병원에 가셨을 수도 있어요. 병원이요? 지난주에 여기 오셨을 때 안색이 안 좋으셨거든요. 혹시 몸이 안 좋으셔서.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인근 병원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네, 한상구 환자분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세한 건 오셔서 의사 선생님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슈퍼 주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형광등 불빛자래 환했습니다. 복도에는 환자들이 침대를 누워 있었고 의료진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상구 환자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3번 응급실입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도윤은 복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3번 응급실 커튼 앞에 섰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젖혔습니다. 침대에 한상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니터에서 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상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었고 도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아들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집에서 쓰러지신 걸 이웃분이 발견하고 신고하셨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신 상태였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은 침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있었고 무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상태셨어요? 발견된 게 오늘 오전이었는데 추정상 이틀 정도 혼자 계셨던 것 같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화면이 깨졌고 부재중 전화 목록이 깨진 유리 사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등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삐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신호음 하나가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침대 시트에 작은 얼룩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연이 달려오고 있었고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여보!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이 커튼을 젖히고 들어오고 있었고 침대를 보며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도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주저앉고 있었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가 늦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지연은 도윤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은 계속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 응급실만은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깨진 화면 속 부재중 전화 목록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만이 복도 공기에 묵직하게 남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장례식장에서 간소하게 치러졌고 몇 안 되는 이웃들이 조문을 왔다 갔습니다. 한도윤은 검은 상복을 입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도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은 대문을 닫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며칠 전과 똑같았습니다. 소파, TV, 벽시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이 여전히 개켜져 있었고 베개가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이불을 만지고 있었고 거친 천촉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불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라고 해서 미안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세제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올라오고 있었고 아버지의 체온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방 안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불을 다시 개키고 있었고 베개를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있었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빨란 벽돌집이 저녁 어둠 속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창문은 어두웠고 굴뚝에서 연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대문을 닫았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있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핸들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고 있었고 어깨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엑셀을 밟고 있었고 차가 천천히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100m 너머로 마을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빨간 벽돌집도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올라섰습니다. 가로등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불빛이 차 안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핸들을 쥐고 있었고 눈은 도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집 안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접혀있던 이불 위에 아버지가 혼자 지냈던 그 방에 가족을 지킨다며 내린 선택이 아버지를 잃는 순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도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앞으로도 오래, 아주 오래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차는 밤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도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차가워진 손, 그리고 받지 못한 전화들만이 눈앞을 흐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구가 걸어다니던 작은 길 위에 잔잔한 먼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빈 마루 위에 접혀있던 이불이 고요하게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